나도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럼 글을 잘 써야 된다. 그럼 어떻게 글을 잘 써야 되냐? 일단 성공한 작가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는지 고현준 당원이 준비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고 있는 유명 작가들의 글쓰기 습관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고다방입니다. 얼마만이에요? 대작을 탄생시킨 수많은 작가들, 그들의 성공 뒤엔 숨겨진 특별한 비법이 있었으니 위대한 작가들의 습관을 오늘 고다방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스티븐 킹, 매일 아침 8시에 무조건 써라! 작가의 영감은 늦은 밤 아련한 감성과 함께 찾아온다는 말을 깔끔하게 저버린 작가가 있었으니 바로 공포물을 애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존경을 표하게 된다는 스릴러계의 장인 스티븐 킹이 그 주인공. 매일 아침 8시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글을 쓰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글쓰기. 무라카미 하루키, 일상을 수집하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매년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라톤 덕후로도 잘 알려져 있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사실 그의 글쓰기 습관은 달리기가 아니라 일상을 수집하는 것이라는 사실. 평범한 일상도 지나치지 않고 기억의 서랍에 차곡차곡 수집해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한 무라카미 하루키. 코난 도일, 잘 쓰는 글을 써라. 성공한 작가들의 습관, 대망의 마지막은 셜록 홈즈의 아버지 아서 코난 도일 작가가 차지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셜록 홈즈 시리즈를 썼을 뿐 사실은 역사 소설을 쓰고 싶었던 작가 아서 코난 도일. 별 생각 없이 출간했던 홈즈 시리즈가 대박나면서 예상에도 없었던 인기가 콸콸콸! 하지만 코난 도일의 예상과 달리 식지 않는 홈즈의 인기, 독자들의 끊임없는 항의와 협박에 역사 소설을 포기한 채 셜록 홈즈 연재를 계속하게 되는데 성공한 작가들에겐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는 법. 지금까지 고다방에서 알아본 성공한 작가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고다방 자주 보여주세요. 재밌는데요?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써라는 거는 아주 몰입도 집중해서 쓰라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꿈을 활용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꿈과 현실이 처음에 약간 구분이 안 되면서 약간 몽롱하잖아요. 그거 있다. 예, 그러면서 공포 영화의 소재나 이런 것들이 꿈에서 가져온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예, 꿈속에서 뭔가 신화의 모티브들도 많이 가져오고 왜 악몽일수록 더 뭔가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소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꿈에서 뭔가 영감을 받은 작가들이 굉장히 많고 글을 비교해봤을 때 아침에 쓴 거랑 밤에 쓴 거를 비교해보면 아침에 쓴 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밤에는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쌓이고 여러 가지 막 감정이 섞여 있고 해서 머릿속이 점점 깨어있을수록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는 뭔가 나만의 생각, 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나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해맑은 상태가 아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조금이라도 일기라도 써놓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 마지막에 이제 코난 도일이 잘 쓸 수 있는 글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쪽에 들어왔을 때 신인 작가들 모임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잘 나간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무슨 과 나왔어? 전공이 뭐야? 법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법정을 한번 써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냐면 법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딱딱하고 재미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부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걸로 데뷔하셨죠. 예, 결국은 제가 리걸마인드로 데뷔를 했는데 그게 법정물입니다. 예, 결국은 그것을 허물어서 쉽게 쓴 거죠. 된 거죠. 사람들 다 네.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출판계 핫트렌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 소설이 뜬다. 야. 당연하죠. 요새 지하철 버스에서 뭐 스마트폰 가지고 웹 소설 읽는 사람 엄청 네. 많죠. 맞아요. 저도 사실 읽지는 못했는데 드라마 저스티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소설이. 그쵸. 그래서 앱을 깔고 이제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직해. 솔직해요, 저는. 진실이에요. 예. 근데 작년 여름에 화제가 됐던 드라마 중에 네. 김비서가 왜 그럴까도 사실 웹소설이 원래 원작이고요. 그러니까 특히 네. 이번에 인기 웹소설이었죠. 전지적 독자 시점. 이거는 그 영화 신과 함께처럼 프랜차이즈 영화 제작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뭐 대단한 대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요즘 웹소설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기 좀 좋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 작가님 어때요? 이 웹소설은 문학이라기보다는 드라마나 영화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스토리텔링은 문학과 공통점이지만 문학성을 추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로서의 재미 그리고 클리프행어라고 해서 왜 다음 회에 무엇이 나올지 막 궁금하게 만드는 쫄깃하게 만드는 스릴러적인 긴장감 이런 것을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웹소설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창조성보다는 대중성이고 문학성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좋아하는 가독성 쪽으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트렌드가 중요해요. 이 그렇죠. IT 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SNS의 발전이 사실 이 출판계의 판도도 완전히 바꾼 네. 거예요. 웹소설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어요. 2013년에 웹소설 이 마켓 전체가 한 100억 정도 됐어요. 네. 근데 5년 만에 4천억.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렇죠? 진분 작가님도 체감하죠? 제가 체감한 거 말씀드리면 제가 그 데뷔할 당시에는 한 사이트에서 베스트 10 안에 딱 걸치면 최소한 150 정도 벌었어요, 월에. 근데 이제 지금은 한 사이트에서 베스트 10에 들면 한 350에서 500 정도. 확 뛰었네요. 자꾸 혹하게 돈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 진문 작가님 수입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그렇죠. 될까요? 아, 네. 잘 얘기 안 했어요. 아니 법을 전공하신 분이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웹소설 작가들이 수익 구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플랫폼에서 뛰어가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 수수료가 30% 정도 돼요, 보통.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머지 70%에서 작가와 에이전시가 7대3으로 가져가요. 근데 에이전시는 유통과 편집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해주는 중간 매니지먼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독자가 한 100원 정도 낸다. 구독료 100원을 낸다고 치면 작가가 49원 정도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이 안 되네요. 예, 절반이 조금 안 되지만 기존 출판 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렇네, 많이. 기존 네. 출판은 10%. 10%. 네. 하긴 인세가 보통 10%라고 예, 하니까. 보통 10%죠. 그래서 이제 일단 또 에이전시를 이제 또 가져가게 되면 계약금을 좀 안정적으로 걸릴 수 있게 계약금을 좀 크게 줍니다. 그래도 이런 걸로 이제 에이전시랑 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정도 한 2억 정도 벌었습니다. 3년에 2억. 예. 당당하게 밝히시네요. 쓰시는 거로만. 예, 예. 저는 또 여기서 생각이 또 탁 드는 게 웹소설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그 판권 수입이 생기면 이건 어마어마해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판권 수입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매절로 그냥 2천만 원 정도에 계약하는 걸로 한 알고 번에? 있어요. 대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수익 커지는 경우에는 드라마가 잘 됐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계속 보다가 뒷부분이 계속 궁금하잖아요. 저스티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뒷부분을 보기 위해서 웹소설을 계속 다 하는 거예요. 웹소설 수익이 그때 확 폭증하는 거죠. 역 마케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그 영화가 나오면 오히려 원래 영화가 원작이 확 웹소설을 뜬다. 홍보해 주는 것 그런 같이. 기대가 있네. 네네. 그러면 웹소설은 연재가 끝나고 나면 예예. 끝나고 나도 좀 수입이 좀 있겠어요. 이게 인쇄 수입이다 보니까 그 저작권료처럼 꾸준한 수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만결된 게 3작품 정도 있는데 한 작품당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제가 3작품을 연재하게 되면 또 올라가죠.
탁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작가들 사이에 이런 식의 믿음이 있어요. 한 10작품 정도 완결을 치면은 그래도 월 300만 원 정도 일하지 않고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게 어떤 웹소설 작가들 지망하시는 분들의 비전 같은 거예요. 한 10개 정도 완결해 놓으면 네. 생활비는 따박따박 나온다. 가수보다 유명 작곡가들이 한 달에 또박또박 들어오는 거랑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이게 그 연재 당시에는 잘 나갔건 못 나갔건 간에 완결만 쳐놓으면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쭉 이루는데 괜찮네. 예, 그걸 이제 그렇게 이루다가 중간에 갑자기 본인이 쓴 작품이 대박을 쳤다. 그러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야, 역주행, 역주행. 예, 그러면 이제 한 번 수익이 쫙 뜨면 잘 내려오지는 또 않아요. 그래요? 예, 이게 내려오는데 아주 천천히 내려옵니다. 어찌 보면 약간 웹소설 영업하시는 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만큼 아니, 근데- 경쟁도 심할 것 같아요. 경쟁, 예, 경쟁이 안에서. 심하죠. 예. 지금까지 웹소설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글을 썼다. 그럼 이 글을 출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또 TMI 연구소가 떴습니다. 네, 오늘 TMI 연구소에서는요, 독한 변화지매가 직접 글을 써서 편집자분들을 찾아가 책 만드는 과정을 아주 독하게 알아봤습니다. 과연 변아지매는 책을 낼 수 있을지 함께 보시죠. 오늘은 지적인 이미지인가요? 책에 취한 가을 여자 같네요. 네. 역시 가을하면 책이지. 아니, 말씀을 안 하셨으면 느낌 좋았는데. 아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영감이 그냥 겁나게 떠오르는구만. 아 일하고 있을 것이 아니여. 얼른 책을 내려가야 쓰겠구만. 저분은 그냥 막무가내네요. 과연 변아지매는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작가가 되기 위해 먼저 글을 잘 쓰는 법을 배우러 찾아간 우리의 변아지매. 요새 이런 글쓰기 강연 되게 많죠. 무료 강의가 엄청 많습니다. 아니 작가가 되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저의 생각 같은 거를 글로 정리해서 책을 출간하고 싶어서 왔어요. 아, 저는 원래 운동을 하는데 그걸로 모자라서 SNS나 이렇게 좀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했어요. SNS에다가 이제 그 운동 같은 거 이제 기록을 더 잘 남기기 위해서 글을 배우신다고요? 네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는 한량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있고요. 쓴 이은영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글쓰기 참 쉽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글쓰기는 이제 아무나 해야 되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 전화했잖아요. 요즘 뭘로 하죠? 문자. 문자로 합니다. 예, 문자로. 오늘 달라. 스코어이 넘쳐요, 지금. 저기 작가님 그러면은 강의를 들으면은 저도 진짜로 작가가 될 수 있단가요? 꾸준히 쓰시게 되면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하기 힘들겠지만 분명히 되실 수 있어요. 이 강의를 듣고 진짜로 작가가 되신 분들도 있어라? 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열심히 또 쓰시면서 다음 책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글쓰기 그 껌이지요. 지 고향에서는 제가 상이랑 상을 다 휩쓸어봤어. 작가가 되려면 한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이면 될까요? 한 달이요? 아니면 일주일이요? 3일이면 돼요? 저 엄청 빨리 되고 싶거든요. 저분은 숨을 쉬고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쉽게 본격적으로 쉽게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첫 번째, 글쓰기 할 때 이것만큼은 버려라. 자, 너무 잘 쓰려는 마음. 예전에 잘 썼으니까 지금도 잘 쓸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다가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달리기 할 때 그렇잖아요. 옛날 잘 달렸으니까 잘 달리겠지 하고 뛰어보면 안 달려져. 그리고 조급함. 오자마자 나 책 쓸 거야. 나 올해 안에 책 한 권 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타인의 시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초연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도 바쁩니다. 별로 나한테 관심 없어요. 그런 것 좀 생각을 해주고 타인의 시선에 더 이상 얽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만의 글쓰기 습관을 만들어라. 습관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혼자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때 자기의 절대 시간에 내 생각을 한 줄, 두 줄씩 남기는 거예요. 그 아침 8시처럼 만들어라는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를 작동하시면 되게 좋아요. 처음부터 나 10줄, 20줄 이렇게 쓰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엔 무조건 한 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유시민 작가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하루에 한 문장씩 꼭 쓰라고. 지금부터 10분 동안 조용히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잘 쓰시네요. 첫 문장 쓰기 진짜 힘든데.
예전에는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로 많이 소통을 했다면 요즘에는 문자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더불어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많이 남기고 싶은 자기 표현 욕구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강연을 통해 배운 여러 가지 팁을 활용해 글쓰기에 열중하는 모습인데요. 이야, 벌써 명작이 탄생해버렸구만. 벌써? 아따, 나한테 아주 그냥 숨겨진 작가의 재능이 있는지 몰랐구만. 아, 지가 생각해도 그냥 겁나게 잘 썼단게요. 아니, 지금 출판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작가님, 제가 이 글을 갖다가 책으로 만들어 쓰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된대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글만 쓴다고 해서 바로 책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교육 교정도 하셔야 됩니다. 출판사로 가야 쓰겠네. 그래야지 지금 책을 만들 거 아니요. 작가님, 저 갈 테니까 말리지 말아요. 진짜 표정 리얼하다. 열심히 작성한 원고를 품에 안고 책을 내기 위해 직접 출판사를 찾은 변아지매. 여행 가시는 표정인데요. 내 책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때가 됐구만. 내 글처럼 대단한 글을 출판하려면 여기처럼 있어 보이는 곳이 제격이지. 독한 변아지매는 출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출판하러 가는 곳이 되게 약간 독특한데요?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어라. 혹시 대표님이세요? 변아지매를 위해 특별히 도움을 주실 이현아 대표님. 여가 출판사 맞아라? 아, 딱 보니까 오래된 한옥 같은데 이게 어떻게 출판사 돼요? 여기는 원래 지어진 지 한 80년 된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여기에서 책을 만들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출판사를 꾸리고 있어요. 야, 느낌 있다. 글 나오겠는데? 어떻게 혼자서 출판사 하면 안 힘들어요? 뭐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시작한 지 이제 1년 남짓 됐고요. 그동안 6권 책을 냈는데 외국어 전파 과정과 역사를 담은 책이 인기가 가장 많았어요. 아니, 지가 오늘 책을 꼭 만들어야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네 대표님께서 제 글을 보시고 얼른 딱 책을 만들어주세요. 네, 일단 어떤 글을 쓰셨는지 저쪽 가서 한번 봐드릴게요. 예. 아니, 당연하죠. 지는 천재예요. 베스트셀러는 따는 당상이던데요. 제가 책을 내고 싶은데 제 글 한번 봐주시면 좋거든요. 이게 다예요? 예. 여행에 관해서 썼는데 보고 너무 또 재밌었고 울지나 마세요. 개그맨이신 것 같아요, 이분. 일단 한번 볼까요? 예. 빨간 펜 드셨죠? 어떡해.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이미 뭐 컬러 프린트가 되고 있어요. 오늘 즐기며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다. 아직은 다 끝내보지 않은 인생이어서 어느 게 정답이고 틀린 답인지 모르겠지만 한 문장도 그냥 안 넘어가. 아니 너무 눈앞에서 지금 와, 대박. 잔인해요 너무. 과연 변아지매의 글은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책을 낼 수 있겠어요? 이 글은 책으로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예상이 적중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들으니까 속상하네요, 괜히. 이제 이 원고를 보고 처음 든 느낌은 어떤 책을 만들고 싶은지가 분명하지 않다. 딱 보면 여행이라고 안 느껴지세요? 네,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이게 다 이제 본인 생각이시지만 나만의 이야기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만한 그런 지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책으로 넣는 건 매력이 덜 하겠죠. 교정 교열의 기본적인 사항은요. 모든 문장의 끝은 마침표로 끝나야 하고요. 그다음에 문단의 분리, 연결하는 거에 일관성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문장을 되도록 짧게 쓰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는 작가가 진짜 되고 싶은데 뭔 방법 같은 거 없대요. 지금 상태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책을 내고 싶으시면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쓰세요. 변아지매님만이 쓸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말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서 꾸준히 쓰시다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실 것 같아요. 아,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써라 이거죠.